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논문에 쓸 수 있는 방법들, 클러스터 수를 왜 몇 개로 했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요 방법으로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은 요 네 가지가 각각 뭐 예를 들면 지금 엘보 메서드가 있고 뭐 뒤에 뭐 던 인덱스가 있고 뭐 실루엣이 있고 이렇게 나올 텐데 얘네들이 한 가지 방법 뭐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를 딱 했을 때 이러이런 경우에는 뭐 엘보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던 인덱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뭐가 안 될 땐 뭐가 안 될 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A라는 방법으로 안 되는데 B라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나온다? 잘 없습니다. 보면은 얘도 안 되면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면 쟤도 안 되고 어느 하나가 잘 명확히 나오는데 다른 하나가 명확히 안 나오고 그런 경우보다는 다 같이 잘 나오든지 다 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이 뭐다라는 것까지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는 툴들이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한번 써봐서 얘도 3이라고 말하고 쟤도 3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3을 택하겠소 라고 하게 되는 네, 다소 김 빠지는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SE란 엘보우 메서드라는 거는 이렇게 팔꿈치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팔꿈치 같이 구부러졌다고 해서 엘보우 메서드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오차 제곱합 우리 알고 있죠. 클러스터가 있을 때 객체가 있으면 얘네들의 중심을 구하잖아요. 요 중심, 센트로이드, 중심과 거리. 요 거리를 떨어져 있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오차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곱, 이 오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요 클러스터의 오차 제곱 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11111 2다. 네, 아무튼 만약에 1, 1, 1, 1, 2다.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요 클러스터의 SSE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으면 SSE를 다 구한 다음에 합을 전체를 다 구하면 그게 전체의 SSE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엘보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많은 걸 했네요. 자, 요때의 SSE가 있고요. 요때의 SSE가 있어요. 위에가 클까요? 아래가 클까요? 보면 아까 우리 와드 할 때도 했었죠. 얘는 지금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지금 왼쪽 것만 보면 SSE는 이걸 갖고 계산하는 거랑 요거 더한 거랑 누가 더 크냐인데 위에가 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클러스터 수가 증가하면 SSE는 다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클러스터 수가 증가하면 SSE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SSE가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수가 늘어날수록 SSE는 줄어든다니까요. 점점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점을 찾아야 되냐면 SSE 값이 바라기는 클러스터 수 하나 늘렸을 뿐인데 확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늘렸는데 확 떨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클러스터 수를 늘려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점을 찾자라는 거예요. SSE 값의 급격한 감소가 멈추는 지점. 즉 클러스터 수를 두 개로 했더니 하나일 때보다 SSE의 합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클러스터를 하나 더 늘렸더니 SS 확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수를 지금 SSE가 별로 감소하지도 않는데 늘린다라는 거는 억지로 나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수를 3으로, 즉 엘보우가 팍 꺾이는 지점에서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자라는 게 엘보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클러스터의 취지, 클러스터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척도를 한번 볼게요. 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내 분산은 작을수록, 요거는 응집성,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멀수록 좋고 클러스터 내의 분산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멀수록, 요거는 어떻게 구체화했냐면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클러스터 간의 거리라는 거는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요놈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클러스터 간의 거리의 최소값이라 하면은 요 세 가지 중에 요놈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 얘가 적다면, 아니구나. 자, 커야 되겠죠. 자, 클러스터 간의 거리의 최소값인 얘가 크다면 이 클러스터링이 잘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이 클수록 좋아야 돼요. 그리고 클러스터 내 객체 간 거리의 최대값, 요건 한번 보면 클러스터 내 객체 간 거리는 되게 많아요. 여긴 더 많네요.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대값은 딱 보기에 얘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멀수록 좋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한 게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이 클수록 좋다. 여기서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이라 함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클러스터 내 분산이 작을수록 좋다. 옹기종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클러스터 내 객체 간 거리의 최대값이 작을수록 좋다. 클러스터 내 거리의 객체 간 거리의 최대값은 요거를 보는 거죠. 즉 클러스터 내 객체 간 거리라는 게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모든 객체 간 거리 중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클수록, 요 값이 작을수록 이 클러스터링은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분자에다 넣고요. 요 값이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다 넣었어요. 자, 다시 클수록 좋은 애를 분자에 넣고요. 작을수록 좋은 애를 분모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크다라는 거는 위에는 커지는 거고 아래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던 인덱스 값이 클수록, 이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결과라는 겁니다. 자, 요에서 요 자세한 수식은 여러분 한번 잘 따져, 요 세모가 지금 정의는 안 됐지만 수식을 한번 잘 따져 보시면은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던 인덱스 값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자, 늘었다 줄었다, 만약에 클러스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클러스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뭐였죠? 객체 간 거리의 최대값도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맞나요? 잠깐. 클러스터 수가 늘어날수록 클러스터 간 거리의 최소값은 줄어들겠죠. 자, 클러스터가 막 더 생길 거니까 가까운 클러스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 내 객체 간 거리의 최대값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둘 다 계속 줄어들 거예요. 클러스터 수가 늘어나면 분자 분모 다 줄어드는데 어떨 땐 위에가 빨리 줄어들고 어떨 땐 아래가 빨리 크게 줄어들고 해서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물론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대값이 하나가 딱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뭐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뭐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가
클러스터 수가 1500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값이 크긴 한데 클러스터 1500 갖고 써야 되겠어? 값이 이 정도면 충분히 크지 않아? 그러면 5개가 좋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덱스가 어디가 높은지도 보고 대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클러스터 수 안에서 인덱스가 큰 데를 찾아가면 된다 라고 던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링의 정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더 잘 부합하는 그런 인덱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발음이 어려운 칼린스키 하라바스 인덱스라는 거고요. 앞에 본 던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의 본질에 충실한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식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 요거 요거 TSS, WSS, BSS 요 식을 쓰고 증명해 보시면 이만큼 수식이 나오니까 그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토탈 썸 오브 스퀘어, SS는 전부 썸 오브 스퀘어의 약자고요. 토탈 썸 오브 스퀘어, 위드인 썸 오브 스퀘어, BSS는 비트윈 썸 오브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많이 하면 못 하는데. 자, 이렇게가 있고요. 이렇게가 있어요. 요 네 개, 만약에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클러스터링이 돼 있기 전에 전체의 중심은 여기일 거 아니에요. 전체의 중심. 해서 이 전체의 중심과의 거리의 제곱, 요게 토탈 썸 오브 스퀘어가 되겠고요. 토탈 썸 오브 스퀘어가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 그 클러스터마다의 또 중심이 있잖아요. 클러스터마다의 중심이 있어서 클러스터 안에서 객체와 중심, 요게 within sum of square. 얘도 객체와 중심, 얘도 객체와 중심. 요거를 다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을 다 합친 게 이제 within sum of square고요. 식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중심 자체가 전체 중심과 떨어져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 개별 중심과 전체 중심의 제곱, 개별 중심과 전체 중심 거리의 제곱, 요게 between sum of squa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 식 전에 다시 한번 용어를 보면 얘는 전체의 제곱인데 각 객체가 전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에러를, 그거는 지역 중심이 전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와 지역 중심과 개별 객체가 떨어져 있는 정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개별 객체가 있고, 개별 중심, 전체 중심.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얘를 이거와 이거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나? 요거를 계산을 해놓은 게 오른쪽에 있고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그 노테이션부터 보면 요 x바는 전체 객체의 평균이에요.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요놈 전체 하나 딱 존재하는 전체 객체의 평균이 되겠고요. x바 밑에 첨자 k가 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지역의 평균입니다. 1번 클러스터의 중심, 2번 클러스터의 중심. 평균, 이번에 센트로이드가 아니라 평균을 썼네요. 네, 평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빠진 게 있나요? 네, 전체 객체의 평균이 요거고 클러스터의 평균이 요거고요. 네, 여기 선이 이렇게 빠져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진 게 얘는 클러스터 K의 객체 수를 의미합니다. 클러스터 K의 객체 수. 얘가 왜 들어갔냐 하면 지금 요 BSS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자, BSS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BSS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의 평균, 그리고 얘는 클러스터 K의 평균,
그럼 떨어져 있을수록 페널티를 줄 건데 그 클러스터에 만약에 무지 많은 애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많은 애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조그만한 애들이 있었으면은 덜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종의 웨이트처럼 작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WSS, 그 within sum of square를 보고 있는 건데 얘는 이건 그냥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요 클러스터에 속한 거라면 1이고요.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았다면 0인 거예요. 즉, 그 클러스터 중심과 그 클러스터 안에 속한 객체와의 거리라는 거죠. 자, 만약에 얘가 얘한테 속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xk가 지금 여기에 중심이에요. xi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리가 무지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런 거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으로 만들 거예요. 어떤 때만 필요하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즉 여기에서 거리를 구했는데 요 객체가 요 클러스터 안에 있잖아요. 그때 곱하기 1을 한다라는 거는 요 값을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가 TSS, 얘는 WSS, 얘는 BSS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요 식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고요.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는 전체 스케일, 얘는 인트라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 내의 응집력을 따지는 거고요. 얘는 인터 클러스터, 얘는 클러스터 간의 구별력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약간 디테일한 보정을 거칠까요? 자, 클러스터 내의 분산, 아까 WSS를 이용해서 보면 클러스터 내의 분산은 아까 요 클러스터 내 오차의 제곱합을 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n-k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n과 소문자는 n과 k는 요 밑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클러스터 간 분산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왜 n-k고 왜 k-1이냐 요건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WSS와 BSS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린스키 하라바스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요 B 나누기 W를 하게 됩니다. B 나누기 W를 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여기가 K-1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강의 노트 배포할 때는 이따 요거를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요 빨간 선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좀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많아서 오타가 많이 있는데 강의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볼까요? 이 값이 크단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클러스터 간의 분산인 거잖아요. 자, 좀 더 엄밀하게는 요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클러스터 간의 분산이 커진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구별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요 값이 작아질수록 좋죠. 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클러스터 안에 응집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요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질수록, 즉 이 전체 값이 커질수록 좋은 결과이고요. 그래프를 활용하는 법은 마찬가지로 아까 던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컬 맥시멈을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맥시멈이 전반부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렇게 극대값이 어디에선가 나타나면 얘네들 중에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표로는 실루엣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앞에서 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앞에서 본 아이들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해서 살펴봐서 예를 들면
얘와 얘의 거리 뭐 이런 거를 살펴봐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 그래프 중에서 뭐 낮은 점, 높은 점을 찾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를 살펴봐요. 얘 하나, 얘 하나, 뭐 얘 하나, 얘 하나, 뭐 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본 다음에 얘도 이상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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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상 없으면 괜찮네.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객체의 품질을 평가해서 그게 괜찮으면 전체 클러스터링 결과의 품질도 좋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객체마다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i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 그림에 i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할 겁니다. a 값은 뭐냐면 지금 요 객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다른 객체들과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자, 다른 객체들과의 거리의 평균을 구하면 요 객체가 지금 얘랑도 떨어져 있고 얘랑도 떨어져 있고 얘랑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거리, 자,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의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를 구하는 건데 b는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한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시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그 i라는 객체 똑같은 그 i에 대해서요. i에 비해서 a는 구했으니까 b를 구하는 건데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클러스터에 대해서 거리의 평균을 구해요. 우리 이웃이 아니지만 왜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얘를 구해보고 거리 평균을 구해봅니다. 근데 얘랑도 구해보고요. 지금 얘하고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멀리 있는 애하고도 각 객체마다 이렇게 다 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도 객체마다 다 구해봐요. 그래서 그 값과 요 값을 비교를 해봐서 얘가 더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얘를 버리고 요 놈만 쓸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 i라는 객체에 대해서 왜 안 될까요? 자, i라는 객체에 대해서 자기랑 같은 곳에 속한 애들과의 거리의 평균을 구했고요. 자기와 같지 않은 다른 클러스터들 중에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서 거기 있는 다른 애들과의 거리의 평균을 구한 게 b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가장 가까운 자기가 아닌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을 수는 없고요. 객체들과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제일 작으면 걔가 나의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잖아요. A는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A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의 거리의 평균이니까 A는 작을수록 똘똘하게 뭉쳐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고요. B는 클수록 좋은가요? 작을수록 좋은가요? B는 다른 동네와의 거리니까 클수록 좋잖아요. 자, A는 작을수록 B는 클수록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현을 했네요. 자, 그러면 A는 작을수록 좋고요. B는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SI 값이 클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실루엣 인덱스는 클수록 좋은데 얘를 약간의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 맥스 값 A와 B 중에 맥스 값을 두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있어요. 혹은 다른 아이들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0이에요. 자, 0이에요. 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A, I, 즉 자기 아이가 속한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애들과의 거리값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얘가 0이고요. 얘는 BI가 되잖아요.
그러면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즉 실루엣 인덱스가 1이 될 때가 이상적이고요. 최악의 경우를 볼까요? 최악의 경우는 얘가 지금 여기 i가 여기 속해 있다라고 해요. 근데 클러스터가 옆 동네 클러스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객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룹이 아니고 옆 그룹인데 거리가 0. 그러니까 0은 있을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0이 된다는 거죠. B가 0이 되면 아니죠. B, I가 0이 될 때가 최악이에요. 해보면 BI가 0이면 얘는 날아가고요. 얘는 AI가 남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즉 AI가 아니죠. SI, 실루엣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SI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텐데 일반적으로 실루엣 인덱스가 0.5보다 크면 실루엣 인덱스가 0.5보다 크면 그 개체 자, 여기 해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 지금 요 i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요 i에 대해서 실루엣 i가 0.5보다 크다. 그러면 요 객체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도 다 해봤더니 0.5를 안 넘는 객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앞에 거는 클러스터 전체에 대해서 따지는 메저가 있었는데 얘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건 없고 모두 객체 레벨에서 하게 되고요. 그 객체 하나하나의 인덱스를 구하는 거죠. 앞에서는 다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구했잖아요. 여기 인덱스 하나 나오고 인덱스 하나 나오고 여기도 요 SSE의 합 자체가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객체 하나에 인덱스 하나 나오고 모든 인덱스가 0.5보다 크면 클러스터링 잘 됐음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병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 3개 엘보우나 던이나 칼린스키 하라바스를 통해서 클러스터가 몇일 때 괜찮은지 뭐 예를 들면 3일 때 괜찮더라, 5일 때 괜찮더라, 10일 때 괜찮더라 이렇게 3개의 후보가 나오면 혹시 이 3개 중에 실루엣 인덱스에서 0.5 미만인 애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고요. 0.5 미만인 애가 있으면 걔를 쳐내고 나머지 중에 고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밸류에이션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그 결과를 가지고 클러스터별로 묶어서 뭔가 그 안에서 다른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클러스터링 결과가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클러스터링 결과가 막 나오면은 4개로 나왔다라고 하면 4개가 다 쓸모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4개 중에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를 굉장히 의미 있는 거를 발견한 것만 하더라도 큰 수확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군을 나눌 때 뭐 성별로 나눈다라던가 소득 수준으로 나눈다던가 방문 횟수로 나눈다던가 했었는데 클러스터링을 뭐 이렇게 해봤더니 뭐 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 이쪽에는 어떤 애들이 있더라, 이쪽에는 어떤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그 각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특성화라고 하는 거야. 자, 이 클러스터에 있는 애는 어떤 애인가 봤더니 남자이면서 나이가 뭐 40대 이상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특성화가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독특한 클러스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른 클러스터와는 달리 다른 클러스터에서는 그게 유난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에는 뭐
한 번 방문했을 때 구매 횟수가 5번 이상인 아이들이 여기다 몰려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볼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세스에서 돌린 결과를 가져온 건데요. 세그먼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그룹이라고도 하지만 세그먼트라고도 써서 세그먼트 4번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거고, 세그먼트 3 프로파일링, 세그먼트 1 프로파일링을 한 건데, 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 바지 의류 매장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그먼트 4번에 대해서는 레저가 좀 특이하다. 그 다음은 오리지널이다. 세그먼트 3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이 좀 특이하다. 그 다음은 레저다. 세그먼트 1은 패션이 제일 특이하고 그 다음은 오리지널이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레저라는 거를 고르고 1등으로 골랐고요. 여기는 오리지널을 1등으로 골랐고 여기는 패션을 1등으로 골랐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들과 가장 다른 부분이 레저다라는 거예요. 자, 레저의 매출이 제일 높다라는 게 아니라 레저의 양상이 다른 클러스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자기 클러스터에 대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는 전체 클러스터링 하기 전 전체 객체들에 대한 수치예요. 보면은 요 레저에 대한 요 빨간 그래프는 요 그래프랑 똑같은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오리지널 요 빨간 그래프는 얘랑 똑같고요. 또 얘랑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빨간 게 전체 패턴이고요. 요 파란색은 자기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은 특성화라는 건 뭐냐면 요 파란색의 높이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레저는 어떠어떠하고 오리지널은 어떠어떠하고 이렇게 요 파란색에 집중한 게 특성화가 되겠고요. 차별화라는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분포의 상이성에 집중을 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때 차별화가 더 중요하냐면 요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게 되면 클러스터링이 분명히 분류 분석은 아니지만 즉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지만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게 되면 이러한 프로파일링 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트리가 나와서 이 트리를 보는 방법은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때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노드가 클러스터 전체가 아직 클러스터링 하기 전에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요. 얘네가 나중에 클러스터 5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클러스터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애들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에서 다 같이 689개가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패션을 가지고 나눠봤더니 왼쪽, 오른쪽, 또 스트레치를 가지고 나눴더니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림이 잘렸지만 맨 밑에는 여기는 세그먼트 1, 여기에는 세그먼트 2, 뭐 여기도 세그먼트 1, 여기는 세그먼트 4,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그먼트 2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 트리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트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 세그먼트 2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패션은 22보다 크고 and 뭐 스트레치는 뭐 15보다 작고 and 이런 식으로 룰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룰이 도출되었을 때 이 변수들은 특성화, 차별화 중에 어디에 가깝냐 하면 차별화 관점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와 구분되기 위해서 무엇을 비교해야 되느냐, 요거는 차별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클러스터가 그래서 맺어졌잖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통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주차비를 지급해줘야 되느냐, 한번 올 때마다 쿠폰을 더 줘야 되느냐, 친구를 소개하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 거냐라고 볼 때는 빨간색보다는 이제 파란색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클러스터와 나누려고 할 때는
차별화를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클러스터 안에 더 집중을 하게 될 때는 특성화를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설명은 다 드렸지만, 그래서 특성화는 뭐고 차별화는 뭐야? 라고 헷갈리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해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또 하면 그 클러스터 자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라보는 건 특성화, 요 파란 그래프, 그리고 이 클러스터와 다른 클러스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는 거는 차별화, 즉 빨강과 파랑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클러스터링의 후반부에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 어렵죠? 오늘 내용이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또 뭐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이번 한 학기 이번 과목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나 알고리즘까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분석을 수행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패키지들, 다양한 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지난주에 배운 클러스터링, 이번 주에 배운 클러스터링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돌리고 나면 수많은 데이터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눠져서 나오겠죠. 즉 아무 내용도 모르시더라도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 클러스터링을 여러분이 그냥 수행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정해야 할 파라메타 값들이 이미 디폴트 값으로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디폴트 값을 많이 쓰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의 분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라메타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 기준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클러스터링의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해볼 수는 있어요. 이거저거 다 오늘 배운 거 하나도 다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거리 기준 막 바꿔가면서 돌려보죠. 그리고 또 클러스터링 방법도 막 바꿔가면서 돌려보죠. 돌려보면서 우리 오늘 클러스터링의 결과 품질 측정하는 이밸류에이션 배웠잖아요. 그 이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막 돌려보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를 딱 택하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연구자잖아요. 공부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설령 급한 경우에 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요 파라메타를 이렇게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셨다라고 해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앞으로는 희망을 드려볼까요? 이게 희망인지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희망이 아니네요. 희망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어려운 거 잘 따라오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전히 이제 저한테 가상대학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도 조금씩 어려운 내용이 계속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강의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계속 돌려보면서 잠깐 멈췄다가 또 다른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